안녕하세요. 도끼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은 말이죠. 저희 구독자분께서 신청해주신 이 진코 솔라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제가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코솔라 홀딩스사는 59.4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6개월 기준으로는 272.88%, 1개월 기준으로는 180.98%나 오른 굉장히 성장률이 강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프로파일을 보시면 말이죠. Jinko Solar Holding Corporation, together with its subsidiaries, engages in th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and marketing of the photovoltaic products. The company offers solar module, silicon wafer, solar cells, recovered silicon materials, and silicon ingots. 이렇게 돼 있네요. 진코 솔라 홀딩스는요, 계열사들과 함께 태양열에 관련된 제품들을 디자인, 개발, 생산, 그리고 마케팅까지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태양열 모듈, 실리콘 웨이퍼, 태양열 셀, 그리고 복원된 실리콘 관련 자재까지, 게다가 실리콘 인곳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만 드리면은 좀 이해가 가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말이죠. 이게 솔라 모듈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그리고 이게 솔라 셀이고요. 이게 바로 실리콘 인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라 모듈이랑 솔라 셀의 차이점은 솔라 셀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 그게 바로 솔라 모듈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진코 솔라리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SEC 가버먼트 홈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프로덕트 쪽에 보시면은 실리콘 웨이퍼, 솔라 셀, 솔라 모듈스 해가지고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넘버로 되어 있는 테이블을 보면은 조금 판단이 어려우니까 말이죠.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보시면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말이죠. 솔라 모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6%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거의 비중이 없는 이 솔라 셀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말이죠. 대부분의 회사 매출액은 이 솔라 모듈스에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어떠한 나라에 이 진코 솔라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큰 비중은 이렇게 둘 다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와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이 되겠고요.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이 17%의 비중인 차이나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전 세계 골고루 이 진코솔라는 자사의 솔라 모듈스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말이죠. 솔라 모듈스 중에서도 어떠한 모듈 제품을 진코솔라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참고로 진코솔라의 솔라 모듈스 제품들은 지금 사진에서 본 것이 전부가 아닌 이렇게 치타, 스완, 타이거 프로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flagship next generation product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an Bifacial의 경우는 innovative lightweight single glass bifacial module launched in the industry라 되어 있죠. 이것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19.54%인데 다른 제품들은 20.78, 21.38%로 효율성이 괜찮죠. 그렇지만 이 제품으로 말하자면 훨씬 더 무게가 적게 나간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요. Over 25% module weight lighter 해가지고 이 Swan Bifacial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iger Monofacial의 경우는 First Tilling Ribbon module launched in the industry라 해가지고 틸링 리본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스완에 비해서는 좀 더 효율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Anti-Monofacial 이것 또한 이 타이거 제품인데요. 이것의 경우는 Ultra High Efficiency Product Targeting the Premium High-End Market이라 되어 있죠. 조금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경우
이렇게 타겟 소비자층을 프리미엄층으로 올려서 팔고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andemic is accelerating the industry trend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for the top enterprises 라고 적혀 있죠. 팬데믹이라는 자체가 산업의 향방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으며 큰 회사들의 경쟁력 또한 향상시켜주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arket share of the top 5 module manufacturers continue to improve 라 돼 있죠. 5개의 대표 모듈 회사들의 이 마켓 쉐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향상하고 있답니다. 2018년에는 39%의 마켓 쉐어를 자랑했는데 2020년이 되니까 약 65%에서 70%의 마켓 쉐어가 발생을 했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솔라셀을 이용해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arket share of the Jinko Solar continues to improve 돼 있죠. 이렇게 마켓 쉐어 자체만 향상시킨 게 아니라 진코 솔라 자체의 마켓 쉐어 또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은 11%에 시작했다가 2020년은 16%까지 상승하면서 진코 솔라의 목 또한 두둑히 챙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요. Technology Excellence of the Jinko Solar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코 솔라의 기술적 뛰어남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Tiger Pro의 P-타입과 N-타입은 각각 24.38% 그리고 24.58%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말이죠. 진코 솔라의 경쟁사인 캐네디안 솔라의 제품군 중에 하나인 멀티 크리스탈라인 셀로 23.81%의 효율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외국 회사들과 비교를 해도 말이죠. 오히려 타이거 프로의 제품들이 더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네요. 그러면은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실제로 주가 상태는 어떠한지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코솔라의 차트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진코솔라는 9월달부터 거침없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 진코솔라를 갖고 있으셨던 주주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주가는 업트렌드 상태입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은 바로 이 경쟁사인 캐네디안 솔라인데요. 캐네디안 솔라 또한 이렇게 업트렌드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것만 봐도 전체 태양열 모듈 관련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트렌드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가의 밸류에이션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조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태양열을 밀고 있는 바이든 진영이 앞선 상태에서는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태양열의 시장은 앞으로도 좋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매도 비율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25.17%로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천천히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진코솔라가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실제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매출액이라던가 회사가 실제로 흑자를 잘 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이게 진코솔라 측에서 제공해준 이 Quarterly Financial Highlight 부분인데요. 이게 레비뉴 쪽을 보시면은 레비뉴는 2020년 쿼터 2와 쿼터 1 때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토럴 모듈 쉬먼트 같은 경우는 향상을 했습니다. 쉬먼트 쪽에서는 향상을 했는데 어쨌든 레비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ross Profit and Gross Margin 또한 보겠는데요. 우선은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만들어낸 레비뉴에서 레비뉴를 만들 때 들어가는 Cost of the Revenue를 뺄 때 이 Gross Profit이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214 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요. 2020년 2Q 때는 2010년 1Q 때는 234 밀리언 달러가 나왔죠. 그래서 2020년 쿼터 1 때랑 비교했을 때는 gross margin이 좀 더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gross margin은 당연히 gross profit을 퍼센테이지화 했을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를 2020년 쿼터 1 때 달성했지만 이렇게 gross profit이 줄어든 만큼 gross margin 또한 줄어들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non-GAAP net income and net margin을 보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회사에서 적자를 받느냐
흑자를 받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되겠습니다. net income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만들어낸 revenue에서 operating expense, other expense, interest, tax 등등을 다 뺐을 때 회사에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2020년 쿼터 1 때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32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2020년 2Q 때는 53밀리언 달러를 기록했네요. 이렇게 net income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net margin은 net income을 퍼센테이지화 한 것인데요. 이것 또한 2.7%에서 4.5%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시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런시트는 앞으로 진코솔라가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국 회사가 아니라 중국 회사라서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2분기라는 기간 동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재무 상태에 변동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여전히 이 자료에 밸런시트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를 보겠습니다. 진코솔라는 890밀리언 달러를 캐시로 갖고 있고요. non-current investment로 157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current investment로는 1.21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합쳐보면 말이죠. 진코솔라가 갖고 있는 가용자산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2.2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eceiv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이게 인벤토리는 재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쪽은 1.8조로 진코솔라가 갖고 있는 땅이나 공장과 같은 그런 부분을 자산화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코솔라의 경우는 이렇게 current debt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약 2.4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12개월 내에 은행에 내야 되는 돈으로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면은 2020년 12월 31일 안에는 이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non-current debt의 경우는 453.92밀리언 달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부채를 갚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payable은 1.15조인데 1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거래처를 대상으로 줘야 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밸런시트 자체만을 비교했을 때 아까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약 2.2조의 현금을 갖고 있었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자그마치 2.4조입니다. 그래서 약 0.2조 정도 부족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밸런시트 자체만을 보면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 밸런시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부채가 현금보다는 조금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 진코솔라는 그래도 매출액도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넷인컴도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0.2조의 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갚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진코솔라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진코솔라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만 봐도 실적이 좋고요. 그에 따라서 성장률 또한 높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밸런시트에서 갖고 있는 현금 보유량보다 부채가 조금 더 많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대로만 사업을 유지해준다면 부채는 충분히 갚아나가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 또한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결과 또한 미래의 조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또 새로운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